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직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요.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검찰보고 사무규칙도 개정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중요 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자. 한 달 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말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개선도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나오자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과감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던 윤석열 총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제 개편에 대해선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가 된다고 했고 보고규칙 개정에 대해선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검찰개혁이란 과제는 문민정부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검찰개혁은 모든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는 표현 많이 해왔죠. 과연 이 진통이 끝나면 검찰 앞에 붙은 수식어 무소불위를 지울 수 있을까요? 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8시간 만에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직후에는 앞으로도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는 어떻게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검찰개혁 방안에 검찰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도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귀가를 했는데 알려지고 있기로는 진술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을 거란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은 부정할 거니까요. 그럴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어떤 입장을 밝힌 이유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제 부인이 처음 기소가 됐고요. 예. 본인의 인사청문회 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 기소로 14개의 혐의가 더 보태졌죠. 예.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중에 적어도 4-5개 혐의가 본인과 이제 관계 있을 거라는 강한 추측을 했습니다. 예. 이게 검찰이 주로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고 소환을 했으니까 물었겠죠.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의 입장에서 이미 읽혔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검찰이 지금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 본인에게는 난 이 혐의 다 인정 못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검찰은 본인들의 시나리오에 의거해서 궁금한 것들을 순서대로 물어봤을 거고 다 못 물어봐서 또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판에서 진실을 다투겠다 이야기를 했고 하나하나 해명하는 게 구차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적어도 검찰 소환 조사에는
답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앞서 그 검찰 수사에 좀 성실히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피해자 신분인 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흔히 묵비권 또는 진술 거부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는 피해자나 피고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형사상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리가 그냥 없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예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도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권리인데, 그러니까 성실히 조사를 임하겠다라는 조 전 장관의 예전 말과 달리 어제 진술거부권 행사했다라고 해서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러한 비난은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러한 비난을 차치하고서라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이제 8시간 동안 진술 거부를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피해자가 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사실 흔히 있는 일입니까? 사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권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긴 하는데 일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술 거부권은 권력자들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일각에서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진술 거부권을 택했다는 게 만약에 이 수사에서 좀 본인이 이건 이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네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이렇다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본인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좀 이런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불리하다에 전 더 기울어져 있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선 재판까지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지금 피의자라 그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개진할 거려.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걸려들어 있는데 네.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 혐의가 많아요. 사모펀드 관련 어떻게 된 거냐, WFM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일부 싸게 샀다는 한 2억 원의 차익이 예. 부당 수익 아니냐라고 예측이 되면서 문제는 이게 뇌물로 걸릴 수 있고 공직자윤리법으로도 갈 수 있고요. 예. 또 딸의 장학금 문제, 우리가 그냥 입시 비위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딸의 장학금, 제1저자, 제3저자, 표창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중에 딸의 장학금 1,200만 원은 이 노중환 교수가 이것을 준 것이 뇌물 아니냐. 예, 예. 부산의료원장으로 가고 이 청와대 대통령 주치의를 추천하고 이런 것과 대가성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이제 검찰의 의심스러운 시각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말 하나 잘못하면 엇갈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수인의 딜레마, 예.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네. 서로 지금 피의자와 참고인끼리의 말이 엇갈리게 되면 상당히 재판에서 일이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함으로써 네. 그렇게 이제 서로 잘못된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가족 수사 성실하게 받겠다 그러더니 예. 이제 본인 수사도 성실하게 안 받네. 근데 한번 저는 이제 인간이잖아요. 법정에서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내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틀어주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이제 이 타겟 수사가, 표적 수사가 검찰로부터 들어왔을 때 한 이야기고 예. 지금은 다 사인이에요. 어차피.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장관도 35일밖에 지내지 못하고 내려온 상황에서는 이제는 다른 정치적 목적은 없이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는 게 이유고 예. 상대는 검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진술 거부권이든 아니면 어떤 이 불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진술 거부권 전략.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 때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진술이 바뀌었을 때는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바뀌었을 때는 재판부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떠한 패를 갖고 있는지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조사를 참여해서 질문을 하는 걸 보고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재판정에서 실질적으로 증거가 공개된 재판정에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다투려고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검찰 수사에 이제 영향이 있을 거다.
거다라는 뭐 전망도 있어서 묵비권을 이제 계속 행사한다면 네, 네.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검찰은 다 못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8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짧았다는 게 뭐냐면 예. 물어보면 답을 안 하거나 예. 혹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을 하거나 네. 뭐 다 묵비이지 않습니까? 네네.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쓸 텐데 질문의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은 혐의가 적어도 3-4가지 이상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8시간 동안 얼마나 물어봤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검사는 묻고 피의자는 침묵하고 네네. 그러고 한 뭐 절반이나 그 이상 정도 질문이 소화됐지만 남은 질문도 다 물어봐야 침묵으로서 묵비로서의 답변으로도 진술 조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상 더 부를 예정이라고 이제 검찰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두 번 더 부르는데 소환에 응할 것이냐. 예. 소환에 응한다면 좀 새롭게 답변을 할 것이냐. 예. 묵비로 일관할 것이냐. 저는 이제 후자로 보는데 예, 예. 그럼 결국은 답이 채워지지 않은 진술 조서를 가지고 기소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예, 예. 제가 보기엔 질문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게 많이 있지만 네.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를 좀 넘겨서 저희가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거의 모든 뭐 그 직접 수사 부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이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윤석열 총장이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으로 특수부를 많이 폐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치지 않고 41개 직접 수사 부서에서 37개를 줄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부라는 게 이전에는 검찰 개혁의 검찰 권력의 비대화의 이제 정점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부에 대해서 축소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문제는 뭐 금융조사부라든지 아니면은 산업범죄조사부라든지 뭔가 특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서도 지금 폐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수사의 이 원동력이나 아니면 수사의 전문성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검사들 내부에서도 일반 민생 범죄 같은 경우 수사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수사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검찰이 이렇게 직접 수사에 대해서 좀 그 반발을 하자 법무부가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추진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직접 수사 폐지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이렇게 검찰의 입장 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사실 법무부에서는 검찰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서 굉장히 그 팽팽하게 지금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에서는 이러한 그 개혁안에 대해서 본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고 있는 부분이고 예. 법무부는 이제 와서 조금 후퇴를 하면서 앞으로 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발을 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직접 수사 부서 폐지뿐만 아니라 어제 수사 상황을 이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는 거 이 내용도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검찰 역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고 해서요. 예. 각급 검찰청장은 그 중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상급 검찰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현행 그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건이 수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수리가 된 결과 그리고 처분 결과 그리고 재판 보고 결과에서 사후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 개정안을 하면서 앞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미래성이나 예. 독립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독립성과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로서는 좀 보장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이 역시 검찰의 입장,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보고 체계도 바꾸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지금 계속 검찰 개혁이라는 목소리가 조 전 장관의 취임과 관련해서 지금 한 3, 4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배경은 검찰 개혁에 대한 움직임 몇 년째 얘기가 되어 있고 예. 아무래도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기 때문에 예. 뭔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참모거든요. 정권에서 이 부분은 검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권력을 축소하기
확보하기 위해서 좀 잘 길들이겠다 이러한 목소리인 것 같고 네.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검찰 개혁에 통해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평론가와도 저희가 함께했는데요. 이후 스케줄이 있으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좀 보내드렸고요. 오늘 이슈 큐브는요, 박주희 변호사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